2024년 6월 15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애청자분께서 돈다방 미쓰리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요즘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인정. 물론 지금 종목들은요 굉장히 재미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정작 시황은요 재미난 이슈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재미라는 부분은 호재와 악재 모두 포함된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주식 매매할 때요 목개처럼 이렇게 침착하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방송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막 이슈를 쥐어짜서 막 자극적으로 하기도 또 싫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앞으로 상당히 시황이 버라이어티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런 때는 이런 증시도 있구나 라고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 돈다방 미쓰리는 자극적인 그런 방송은 아니지만 그 어떤 경제 방송, 그 어떤 증권 방송보다도 앞서 나가는 거라고는 자신합니다. 미리 보죠. 미리 보고 물론 그 미리라는 부분이 너무 미리 보는 부분도 있고 뭐 당장 눈앞에 이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는 지금 이슈를 가지고 자꾸 전망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이란 녀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 이슈를 땡겨 쓴다. 그 매력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항상 미래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6월 14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어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흔드는, 시장을 주물럭주물럭하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자자자 인플레이션 지표 둔화됐지? 자자자 금리 인하 기대되지? 자 빨리 매수해. 이런 바람을 막 몰고 있는데 이게 그들 소원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쓰리가 계속 딴지를 걸거든요. 뭔 소리야. 경기 둔화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물론 금리 인하 기대라는 것에 대해서는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둔화되는 것도 이제 은근슬쩍 걱정되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작년 연말에 예상했던 3번의 점도표 기준금리 인하에서 한 번으로 줄어들었고 그거조차도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올해 하물며 6번에서 7번까지 금리 인하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몽땅 때려 넣어가지고 뛰어 올렸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성은요. 지루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이슈를 오랫동안 가져놀지 못하고요. 지금 약간 이렇게 정체된 거를 바꾸고 싶어 할 겁니다. 그게 위쪽이 될지 아래쪽이 될지 모르겠고 저는 사실 조심스럽게 아래쪽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볼 텐데 여하튼 금요일 뉴욕 증시도 혼자서 마감했어요. 이슈가 없어요 지금. 다우지수 0.15 하락. S&P 500 0.04% 하락, 나스닥이 0.12% 상승했습니다. 하락했지만 쥐오줌만큼, 상승했지만 쥐똥만큼 이렇게 아주 거의 방향성을 보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주식시장은 과연 앞으로 2024년 하반기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라고 막 방향을 잡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는 큰 이슈를 하나 넘겼죠. 6월달 FOMC 회의, 금리 동결 예상대로 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 3번의 인하 가능성에서 한 번으로 점도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너무 점도표에 매몰되지 말아라. 자, 우리가 원하면 점도표 따윈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금리 인하 할 거야. 물론 그렇다고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냥 뭐 고용지표가 부진하든 뭐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네 라고 생각이 들든 아니면 미국은 경제가 졸라 좋은데 다른 나라 경제가 죽을 것 같네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면 우리 인하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점도표를 무시해라. 점도표에 매몰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힘을 실어주고 있죠. 자, 금리 동결 이후에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는 이날 금리를 인하하려면 인플레이션 수치를 확인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도 마찬가지로 5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아주 좋은 수치이기는 한데 더 많은 진전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죠. 근데 제가 오늘 아까 오프닝에서 돈다방 미쓰리가 막 이슈를 쥐어짜서 막 자극적으로 방송하지는 못하지만 그 어떤 다른 경제방송, 증권방송보다는 좀 앞서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 거라고 약속을 드렸잖아요. 지금 연방은행 총재들은 그러니까 이날 발언을 했던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나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들 모두 앞서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얘네들은 지금 인플레이션 타령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미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최근 계속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작년 연말에 고용지표가 부진했을 때 연준의 금리 인상 추가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점도표 3번에서 상상 임신처럼 확대돼서 6번, 7번까지 커졌고 그 과정에 경제 지표가 다시 상승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1분기에 반등하는 바람에 6번에서 7번까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후퇴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장은 아니야 무슨 소리야 경제 지표 봤지? 미국 경제 올해 연착륙이야. 골디락스야 라고 얘기하면서 6번, 7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미국의 경기 연착륙으로 이슈가 살짝 넘어왔었죠. 그러다가 다시 인플레이션 상승하고 경기 지표 둔화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잠깐 나왔다가 이거를 억지스럽게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금 2달치 연속 둔화되고 있으니까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다시 열어놓지만 횟수는 예전보다 훨씬 더 줄어든 상태입니다. 근데 왜 저는 연준 의원들이 앞서가질 못한다라고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저는 뭘 보고 있냐면 이미 미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는요. 둔화되기 시작했고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미국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이 경기가 어느 순간 눈에 띄게 확 꺾이는 시점이 올 거라고요. 저는 그 시점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를 통해서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스라이팅 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앞으로 더 이상 연준은요.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어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없지만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인플레이션 잡히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쓰리가 올해 금리 인하를 누구보다 먼저 예상한 이유가 뭡니까? 미국은요.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했고 금리 인하가 될 건데 그럼 금리 인하를 누가 시킬 것이냐. 물론 결정은 연준이 합니다만 금리 인하는요. 경기가 둔화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게끔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제가 지금 예언하는 거는요. 반드시 실행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미쓰리 머릿속에 모는 종이의 경제지표가 쭉 그려져 있는데 길게는 18개월, 19개월, 짧게는 12개월, 13개월 전부터 정점을 찍고 쭉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작년 연말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이유로 증시가 상승했어요. 증시가 상승하면 뭐가 상승한다? 경제 지표가 상승한다. 그래서 덩달아 1월달, 2월달, 3월달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했던 겁니다. 그러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왔고
그러다 다시 주식시장이 좀 완만하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보다 경기 둔화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요. 5월달 미국의 수입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0.4%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4월과 동일할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변함없음이라고 봤는데 상승한 것도 아니고 예상치만큼 딱 보합 수준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근데 4월 달은요, 전월 대비 3월 달 대비 0.9% 상승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지금 4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아니라 4월 달 수입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둔화됐다고, 여러분 뭐 미국 경제가 둔화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미국 경제는 지금 둔화되고 있고요. 앞으로의 키포인트는 눈에 띄지 않게 지리멸렬하게 점점 아주 스무스하게 둔화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시기가 끝나고 어느 순간 뚝 실감하는 그런 경기 둔화가 올 거라고요. 수입 물가 지수가 4월 달은 3월 대비 0.9% 상승했는데 뭐 5월 달에 0.4% 감소했다고 지금 미쓰리 네가 지금 미국 경기 둔화를 얘기하고 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지표가 상당히 헷갈리게 나올 수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앞서서 한번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자, 6월 달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심리지수는요, 4월 달에는 77.2가 나왔고 지난 5월 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69.1이 나왔습니다. 4월 달에는 77.2였고요. 5월 달은 69.1이었기 때문에 5월 달은 4월 대비 10% 그러니까 10%나 소비자 심리가 감소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이번 6월은요. 4월에 기록했던 77.2보다도 5월에 기록했던 69.1보다도 더 부진한 65.6이 나왔습니다. 이거 기준이 100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앞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좋으면 심리, 신뢰 이런 단어들이 올라간다. 왜냐하면 미국 국민 기준으로 봤을 때 직접 투자를 하던 간접 투자를 하던 주식이 오르면 내 잔고의 지금 보유 종목이 설령 수익이 나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언젠가는 한 방 터지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지갑을 열게 된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으면 신뢰라는 단어가 들어간 경제지표, 심리라는 단어가 들어간 경제지표가 같이 따라서 좋아지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 지금 거의 4월 달부터 심리지수와 주식시장이 따로 놉니다. 근데 여러분 4월 달 주식시장 어땠습니까? 안 좋았어요. 1월 달, 2월 달, 3월 달까지 주식시장이 막 좋았다가 4월 달부터 주식시장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둔화되게 나왔을 때 주식시장이 꺾였으니까 둔화되게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그냥 일단은 했는데 5월달, 6월달 지금 연달아 계속 둔화되는 거를 보면서 얘네 요거 경제가 주식시장은 저렇게 따로 국밥으로 놀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제는 그닥 좋지 않구나. 심리가 별로 좋지 않구나. 그리고 그 이유는 저는 미국의 고금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 지금 미국의 모기지론 금리는 최고치죠. 지난주는요. 소비자 물가지표 둔화됐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6월 달에 금리 동결하면서 점도표 축소됐지만 점도표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약간 뭐 둔화됐다라고 하지만 2019년도 연초에 3%에 육박을 하니 마니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5%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기준금리가 5%인 거지. 대출금리는 더 높단 말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과연 이거를 버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더 심각하게 미국 국민들이 힘들어하기 전에 그냥 금리 인하 가능성 나왔을 때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확 한번 해버리는 게 괜찮았을 텐데 그걸 못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저는 무능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무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쪼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에 자꾸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밀린 숙제를 뒤늦게 하다 보니까 자꾸 경제를 훼손시켜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언제 그랬어? 라고 말씀하시면 당장 여러분 2022년도 1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출렁출렁 거리게 했을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막 고공행진하려고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데 이거 일시적이에요 라고 하는 바람에 금리 인상 기회를 몇 번 놓쳤고 그러다 보니까 2022년 하반기에 75bp씩 4번씩 과격한 금리 인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장 자주 했던 멘트가 뭐였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밀린 숙제를 자꾸 막판에 하는 바람에 일을 꼬이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그 후유증이 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올해 여러분 연준은 금리 인하 한다니까요. 근데 그 금리 인하를 경기가 둔화됐어 라는 부분을 사람들에게 인정하게 한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기보다는 약간 선제적으로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아니 경기가 좋은데 왜 금리를 인하해? 그래도 뭐 미국 연착륙 골디락스 하면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번 딱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인하도 못하고 이미 금리 인하 이슈는 주식시장에 반영은 됐고 앞으로 뭐 당연히 하게 되겠지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한들 주식시장이 금리 인하로 좋아하겠습니까? 금리 인하 전에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로 더 걱정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예언할게요. 올해 미국은요. 금리 인하 한다니까요. 근데 금리 인하를 자연스럽게 못해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시기는 3월 달이었어요. 근데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은 여러분 경제 지표가 굉장히 완만한 것처럼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 지표가 너무 뜨겁지 않게 딱 마시기 좋은 차처럼 완만하게 식어간다라고 표현하지만 이미 제 머릿속에는 거의 1년 6개월 이상부터 완만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 사이에 미국의 기준금리 5% 이상, 모기지론 같은 경우 더 이상의 높은 금리가 지금 계속 미국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캐나다, 유럽은 금리 인하 했어요. 자, 경제가 좋으면 경제가 뭐 골디락스든 뭐든 하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올해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대신 이런 상태로 금리 인하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버티고 완만하게 스무스해 보이는 경제 지표가 어느 순간 아이고 걱정돼 할 정도로 뚝 꺾이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아직까지는 여러분 고용지표가 부진한 것에 대해서 에이 고용이 안 좋으면 금리를 인하하면 돼 이런 식으로 예쁘게 포장을 하지만 고용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면 지금 그 첫 스타트를 이번 6월 달에 발표된 5월 달 고용지표는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하지만 실업률은 여러분 상승했고요. 주간 신규 실업상 청원 건수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24만 건이 넘어갔습니다. 물론 이것도 추세를 계속 봐야 되겠지만 이제 고용이든 아니면 다른 경제 지표든 투자자들로 하여금 야, 이게 인플레이션이고 나발이고 떠나서 이게 지금 미국
포함해서 이거 경제 안 좋아지겠는데 세계 경제 둔화되겠는데 이런 분위기로 이슈가 전환될 거라고요. 뭐 IMF든 뭐 세계은행이든 뭐 글로벌 뭐 경제 성장률 인상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걔네들이 언제 맞춘 적 있습니까?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도 마시라고 하십시오. 걔네들이 올해 뭐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든 미국이 골디락스니 연착륙이니 뭐 떠들든 다 의미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경기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슈로 주식시장은 눈을 돌릴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연준은 반드시 금리 인하를 한다. 미쓰리 뭐 다 금리 인하한다고 했잖아. 저는 작년 9월 달 연준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야 될 길이 있어요. 더 인상할 수 있어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시될 때도 저는 여러분 연준은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 못해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누구보다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먼저 제시했고 그 이유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하반기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게끔 될 겁니다. 경제지표 눈에 띄게 둔화되면서 경제 걱정할 거고요. 그 사이에서 약간 삐딱한 어떤 부작용만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최고의 시나리오이기는 한데 그게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는 계속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미 터져야 될 것이 지금 터지지 않고 꾹꾹 누르는 부분도 있고 걔네들이 과연 언제까지 버텨줄까. 그리고 경제 같은 게 안 좋아진다든가 뭐 어떤 뭐 분위기가 그렇다 그러면 가장 돈 있는 사람이 먼저 눈치를 까고 돈을 챙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시장에서 돈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어느 순간 도미노가 된다라는 거죠. 아까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돈다방 미쓰리는 방송이 재미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하반기 주식시장이 3천 갈 거예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없는 방송이긴 한데 최소한 제가 자부하는 거는 조금 미리 보는 방송이라는 거. 그리고 최소한 설레발이라든가 무모한 바람을 넣어서 여러분들의 욕망을 자극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에 손해는 보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는 방송이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투자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하도 조심해라 해가지고 내가 투자를 못해가지고 돈을 못 벌었어. 그런 부분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는요 언제든지 옵니다. 항상 돈이라는 거는요 아름답고 소중하고 멋지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거.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 돈을 다루면 돈이 언젠가 우리의 목을 칠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조심조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4일 금요일 오늘 돈다방 미쓰리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해봤고요. 15일 토요일 방송 마칠 거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다음 주 이제 주택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주택 지표들이 이제 꺾이기 시작한다면 뭐 기존 주택 판매 등등 이제 고금리로 인한 주택 시장이 약간 위축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주식 시장은 경기 둔화 쪽으로 이슈를 옮길 거고 경기 둔화가 확산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그런데 이미 시장은 금리 인하를 이미 씹어서 소화를 시켰다. 요 정도까지만 시장 분위기를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자세한 이야기는 또 내일 방송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흐리고 촉촉한 토요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전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